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월의 신금 용신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묘월의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묘월은 양력으로 3월이 되잖아요. 그죠? 양기가 올라오니 임수를 또 쓴다. 용신으로 임수를 반긴다. 그래서 이제 인묘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왕상 휴수사를 나눌 때 경금과 신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휴수운이잖아요. 휴수되어서 쇠약한 약한 금이다. 기력은 딸린다. 그러니까 뭐 운기로 따지면 절운이잖아요. 절태운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쇠약한 금이니 토가 많으면 그렇다고 해서 토를 또 쓰게 되면은 매금이 되고 화가 많으면 녹아서 또 쓸모없게 된다. 왜냐면은 이제 인월에 비해서는 또 묘월이 가면은 양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화가 많으면은 녹아서 쓸모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비겁으로 돋고 임수로 설계하면은 상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신금 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지 않고 약하면 어, 같은 이제 겁 신금이 또 겁을 만나면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경금도 안 써요. 그러니까 신금 자체는 정말 약하면 비겁, 비견 같은 신금이나 지지유금, 지지에서는 뭐 지지에서는 이 신금도 괜찮죠. 근데 천간으로는 이 경금을 쓰지 않아요. 경금도 꺼린다. 신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지에서 오는 이 신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오는 토도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비견으로 돕는 게 맞고 임수로 설계하면은 상격이다. 임수가 용신이면은 무토 기토 운을 꺼리는 거죠. 왜냐면은 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토는 토국수를 하니까 꺼리는 거죠. 이렇게 임수가 용신이어서 대운에서 무기토 운이 오면은 세운에서는 이렇게 간목 운이 올 때 좀 좋죠. 무기토 운의 그런 답답함을 간목 세운이 오는 해에 좀 해소가 되는 거죠. 또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 이제 목이 많아지잖아요. 묘월은 해묘미가 되니까 목이 많으면 종제격이고 종제격이다 그러면은 재성에 종하는 거죠. 목에 종제격이고 종제격이면 좋은데 종제격은 신왕, 제왕이라고도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종제격이면 좋은데 종제격이 못 되고 제다 신약하면은 부옥빈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면은 부잣집에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이면은 부잣집에서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어쨌든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 비겁이 없으면은 토를 쓰는데 용신을 잡으나 토로 용신을 잡으나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는 토를 용신으로 쓸 때에는 격은 상격이 못 된다. 음, 묘월이니까 목이 많으면 비겁을 용신인데 진신
임수가 있어야 상격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반복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목화가 많으면 어쨌든 1번 상관제살, 수가 없으면 2번 기토를 용신으로 이때에도 임수가 있어야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인월과 묘월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월과 묘월은 용신 잡는 게 거의 같죠. 그래서 지지 목국에, 그러니까 지지가 목국에 묘월이니까 정화가 있으면 재생살하는 거죠.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는 살이니까 재생살한다라고 해야죠. 관보다는 화기가 강하니까 기토를 좀 쓰자. 그러니까 수가 있으면은 수를 쓰는데 수가 없으면 기토라도 쓰자. 라는 부분이고, 토가 많으면 임수 간목.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임수 간목. 신금은 그러니까 매금되는 것을 극히꺼린다. 뭐 한 5번은 나온 것 같아요. 수가 많으면 너무 세척하여 중화를 잃는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석이 너무 씻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종합격이 아니면 무토를, 그러니까 지지가 이제 신자진 수국이면은 모든 오행이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이다라고 하면은 토를 용신으로 잡고, 이게 약신이잖아요. 약신. 그러니까 인호수를 화국이면은 임수를 봐야 되고, 그죠? 해묘미 목국이면은 금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신이 필요하다. 목이 많더라도 불약하면은 임수다. 맞는 얘기죠. 진신을 봐야 되니까. 진신 체계로 하니까. 토금이 많고 임수가 없으면 병정하다. 토금이 많고 임수가 없으면 병정하다. 비겁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토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식상운으로 1번, 식재운으로 나간다. 그리고 식재운이 안 쓰면은 진신인, 그러니까 식상운으로 임수운을 못 쓰면 2번 관으로 쓴다. 병정, 화관을 쓴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비겁이 많아 임수가 없으면 병정하다. 같은 얘기인 거죠. 신강한 얘기인 거죠. 비겁이 많다, 신강하다. 그러면은 1번 식신, 상관, 임수를 쓴다. 없으면 2번 병정하다. 진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임묘진의 진월이잖아요. 그죠? 양력으로는 4월이 되죠. 임묘가 다 있으면, 그러니까 임묘진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월도 이제 목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진토를 용신으로 본다. 지지에 있는 이 진술중미는 쓴다. 인성으로. 반면에 진월에 천간으로 무기토가 뜨면은 토다금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고 임수로 세척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 병화를 봐서 그 병화 신금 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신금 병화 합을 하면은 합을 탐해서 용신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화가 용신이면은 길을 한 거고요. 병화가 용신이 아니면 병화가 용신이 아니면 어쨌든, 그러니까 기신과 합을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용신 쪽으로 내가 마음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기시인과 합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개수라는 글자가 와서 합을 풀어줘야 식신, 정관, 그러니까 수국화를 식신이 와서 수국화를 해줘야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합이 풀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화가 많고 수목이 없으면 화토 잡난으로,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화토가 많은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빈, 빈천하고 종교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는 4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뜨겁잖아요. 그래서 임수, 경금, 그러니까 토가 병이면 간모, 그죠? 화가 많은데 수가 없으면 토로 화살, 그러니까 살을 화한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조토는 불생금이라 상격은 못 된다. 사유, 사축, 금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임수가 용신이고 임수가 없으면은 없거나, 그러니까 약한 사주, 수가 없거나 약하면 수가 없거나 약할 경우,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없거나 약하면 화를 용신으로,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라는. 왜냐면은 사유 금국에 신금이 뜨니까 금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많이. 그럴 때에는 어쨌든 내가 신강하면은 식재운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관성운으로 쓰던가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중에 있는 이 기토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중에 있는 기토를 쓰게 되는데 수가 없을 경우에만 이 기토를 쓰는 거지, 임수가 있으면은 이 기토를 잘 쓰진 않는다. 근데 이 기토를 쓸 때는 그러니까 약했을 때 기토를 쓰는데 역시 그때에도 임수가 필요로 하다. 왜냐면은요, 어, 5월 뜨거운 계절에 기토잖아요. 그러니까 조토기 때문에 수로서 촉촉하게 토를 습윤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진월과 4월은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서 매금이 되나,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는 오중 기토는 매금을 시키지 않고 어쨌든 뭐 쓸 수는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토 임수는 혼탁함을 이용하여 반생에 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혼탁함을 이루지만은 촉촉한 토를 만들어서 토생금을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지화국에 경금은 토로 설계하나, 그죠? 지지가 화국에 경금은 토로 설계하나, 화국의 경금은 인성인 토를 쓸 수 있으나 기토는 신금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어도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기토 임수로 습토 생금을 해줘야 금이 살아난다. 그래서 또한 기토 임수의 지지의 개수, 축토나 진토가 있으면 상격이다. 그러니까 개수면 또 자수도 되는 거죠. 축토, 진토, 자수 뭐 그렇게 있으면은 상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내용인 거고요. 미월 같은 경우도 어쨌든 4, 5 미월이니까 그러니까 덥죠. 그래서 임수 그리고 경금을 쓴다. 천간에 무토, 기토가 있으면은 간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행이 거의 다 그렇죠. 무기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기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하면은 간목으로 수토해 줘야 되는 그런 오행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목이 와서 기토와 그러니까 간목이 기토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묶여서 그러니까 갑기 토가 이제 토의 그런 기운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떨어져서 소토해줘야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둘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것보다는 좀 멀리 있어야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내용이고요. 지지에 신금할 수 있으면 좋다. 어쨌든 내 의지처와 신금 입장에서는 녹이잖아요. 신금이 지지신금 녹이고 진신 임수를 가지고 있는 해수. 그러니까 욕지죠. 욕지. 신의 욕이니까. 미에서 천간으로 무기토가 뜨면 또 미에서 병정이 뜨던가 해미나 묘미에 가불이 뜨던가 또는 지지에 토금이 많으면 어쨌든 이렇게 임수 간목은 세트로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은 정화라도 쓴다. 수가 없으면 정화라도 쓴다. 자, 신월 같은 경우는 양력 미돌이죠. 8월이죠. 그죠? 신월에 임수 간목부터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수 개수로 용신을 잡지는 않는다. 용신을 삼지는 않는다. 될 수 있으면 임수를 쓴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무기토가 있으면은 간목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내용인 거고, 수가 많으면 신자진 수국, 그러니까 신월이니까 신자진을 이루면 어쨌든 수국을 형성하니까 무토 약신. 그러니까 6월에 신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가 신강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임수, 무기토 있으면은 간목, 수가 많으면 무토. 자, 사유에 유축에 경신금이 있으면 전환격, 그러니까 전환격 또는 종역격이다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토금 수음만 좀 길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죠. 그래서 전환격이 아니라면 설계하는 그런 운으로 가자. 그러니까 설계하는 운이 가장 좋다. 어쨌든 신앙하니까 설계하는 게 좋고 수가 없으면은 화라도 쓴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수월 같은 경우는 수월의 신금은 임수하고 신유수월이니까 간목 이렇게 식재운으로 쓴다. 해월 같은 경우는 금수 상관이잖아요. 금백수청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임수로 도세 주옥하고 병화로서 이렇게 잘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수가 많으면 무토. 해자월에 신금 같은 경우는 금수상관, 희경관, 병정화가 있어야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해자월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월 역시 병화관을 용신으로 쓴다. 자월은 신자진 수국에 수가 많으면 병화, 무토, 약신 쓴다. 축월 같은 경우도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병화 그리고 임수. 축월의 신금은 병정화가 용신이다.
있죠. 어쨌든 조로서 병정화가 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없으면은 임수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축월 해자 축월은 1선이 병정화, 2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가 되겠네요. 그죠? 축 중에 있는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하니 간목이 있어야 좋다. 그 밤의 정화가 용신이면은 설야 등광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밤에 그러니까 등촉화를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신물상이에요. 설야 등광이. 그래서 정신물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뭐 종교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밤에 좀 연구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이런 설화등간격이 많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신금의 용신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월별로 사주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